일단 뭐 제 소개는 일단 생략을 하고 첫 번째 강의인데 일단 제 전체적인 계획은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디스어셈블러를 하나 작성을 할 겁니다. 근데 소리가 너무 좀 막 많이 울린다고 하셔서 혹시 소리 괜찮으신지 들을만 하신지.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IA32에 대해서 디스어셈블러 엔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주차인데 디스어셈블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IA32,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텔에서 이제 64비트까지 지원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IA32, 그러니까 32비트 명적 상단에 검은색 창이요. 그게 뭐죠? 이거요? 아, 네네네. 잘 보이시죠? 네,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IA32를 구조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특히 CPU 구조에 대해서 뭐 전자기학적인 구조는 다 제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어셈블리 언어라고 말을 하죠. 그 어셈블리 언어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원래 그 어셈블리어가 기계적으로 보면 전기 신호가 들어오고 전기 신호가 들어오지 않는 0과 1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사람이 보기 쉽게 그 16진수로 표현을 하는데 그 16진수로 이루어진 그 바이트 스트림을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읽기 쉬운 예를 들면 move ex 같은 move ex 200x 같은 걸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컴퓨터에서 그냥 0과 1로 구분된 바이트에 불과한 정보들을 어떻게 이걸 파싱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IA32 인스트럭션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합니다. 제 편의상 그림판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이 방에 계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디버거 상태에서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move 디워드 ebp edx 플러스 4 콤마 ex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통 디스어셈블 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저희가 궁금한 건 이제 move eax 200x 이것이 원래 바이트로 보면 뭐 89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16진수로 이루어져 있고 정확히 말하면 이제 0과 1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컴퓨터에서 이거를 어떻게 바이트를 어떻게 끊어주냐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 합니다. 어느 정도 포맷이 있는데요. 그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대 15바이트까지 그러니까 하나의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디스어셈블된 이렇게 한 줄당 들어갈 수 있는 바이트 수가 최대 15바이트라는 거죠. 만약에 저희가 디스어셈블을 만든다면 일단 15바이트를 최대한 읽은 다음에 그 포맷에 맞추어서 디스어셈블을 진행하고 모든 명령어가 15바이트는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이제 한 줄씩 디스어셈블을 하면 15바이트 중에서 남은 부분은 이제 다음 명령어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구조는 크게 6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그러니까 OP 코드 인스톨에서 맨 처음에 오는 것은 프리픽스라고 그 OP 코드를 보조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여기서 저희는 편의상 한 3주차까지는 이 프리픽스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맨 앞에 프리픽스가 아닌 OP 코드만 있다고 저희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프리픽스가 있을 경우에는 이게 명령어가 상당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프리픽스는 저희는 무시하고, 실제로는 이제 OP 코드하고 모드 RM하고 SIB하고 디스플레이스먼트하고 이미디에이트, 이렇게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저희만의 이제 어느 정도 제약을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프리픽스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OP 코드를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은 편의와 이해를 위해서 이 프리픽스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OP 코드로 시작하는 명령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OP 코드가 사실상 어느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보통 디버거를 잠깐 보여드리면 처음 보신 분들은 좀 거부감이 들 수 있겠지만, 이런 move, ex, esi 같은 이런 명령들이 디스어셈블이 되죠, 디버거에서 보면. 그런데 옆을 보시면 8빗 C6이라는 16진수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 16진수조차도 사실 보면 컴퓨터 입장에서 보면 0과 1 전기신호를 사람이 읽을 수 있게 16바이트로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OP 코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 OP 코드에 따라서 맨 앞에 명령이 move인지 add인지, move의 경우에는 뒤에 있는 것에서 앞으로 이동을 하는 거고, add의 경우에는 이 ESP 값에 4를 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add ESP, 4가 들어온 것과 move ESP, 4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컴퓨터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CPU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OP 코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좀 비유를 들자면, 컴퓨터가 어떤 것을 하는지 그 좀 언어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보통 그 문장이 주어, 동사, 뭐 수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는 집에 간다. 그래서 여기서 뭐 제가 언어학적으로 제대로 아는 건 아니지만, 이 문장에서 나는 집에 간다라는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나는이랑 간다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 두 개만 있어도 문장은 성립하기 때문이죠. 이 동사, 그러니까 행위에 해당되는 동사가 이 OP 코드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 명령어 포맷에서 필수항목입니다. 유일하게 이렇게 필수항목이라고 볼드체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 OP 코드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늘 당연히 모든 것을 다룰 수는 없고, 한 5주차에 걸쳐서, 한 4, 5주차에 걸쳐서 모드 OP 코드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드 RM이라는 녀석은 OP 코드가 해석이 되면 같은 move 명령이라 해도 OP 코드가 같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move OP 코드를 검색을 해보면 네, 여기서 보면 move가 하나처럼 보이겠지만, 여기서 보면 한 10가지는 넘어 보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다 똑같은 move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OP 코드가 아까 설명한 바로는 이 OP 코드랑 설명한 것만 보면 이 OP 코드랑 move가 1대1로 매치를 하는 것처럼
제가 말이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보면 이 무브라는 것은 니모닉이라고 실제 그러니까 디스어셈블로 표현되는 니모닉에 불과하고 이 오피코드는 같은 무브라도 이렇게 많이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오피코드가 다른 이유가 뒤에 오는 오퍼랜드 때문이거든요. 여기 제가 적었다시피 오퍼랜드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 이제 오퍼랜드들이 이런 것들이 오퍼랜드인데 저마다 다 다르죠. 이 오퍼랜드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오피코드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뭐 오늘 당장 이해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어쨌든간 오피코드는 이 무브랑 무브 같은 이 니모니까 1대1로 매치되지 않는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 이걸 넣을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브 RM이라는 녀석은 이 오퍼랜드가 무엇인지 그 오퍼랜드 결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무브는 이제 모드 RM은 1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1바이트는 8비트잖아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여기서부터가 0이고 7이 마지막이면 끝에서부터 2바이트는 모두 MOD로 2바이트로 구성되어 있고 5부터 3비트까지는 레지 3비트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RM 3비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모드 RM의 간단한 요소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RM 필드가 가리키는 오퍼랜드 타입을 지정을 하는데요. 이 값이 모두 1인 경우 그러니까 2바이트니까 11 그러니까 3이겠죠. 10진수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면 RM 필드는 오퍼랜드 식별에 사용되고 3을 제외한 모든 값인 경우 메모리 참조 오퍼랜드를 식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또 이 RM 필드가 3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0부터 2인 경우에 베이스 가로라고 메모리 참조 형태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걸 베이스로 칭하거든요. 이 레지스터 값이 반드시 오게 돼요. 이 경우가 이제 베이스가 이 레지스터로 가리키거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건 좀 다음 주에 이제 따로 설명드릴 텐데 일단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고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리고 레지 OP 같은 경우에는 오퍼랜드로 사용될 레지스터를 식별하거나 OP 코드와 결합하여 해당 OP 코드 기능을 정의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설명할 것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하루 정도를 이것만 설명하는데 조금 할애를 할 것이고 RM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베이스 레지스터 아까 말씀드린 좀 보여드리자면 이런 게 베이스 레지스터죠. 이 대가로 치는 것이 예를 들면 이 레지스터 값이 EX 값이 1, 2, 3, 4, 5면 실제 이 EX 레지스터 값이 담고 있는 내용의 그 주소로 가서 ECX에 저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포인터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간 이 베이스 레지스터라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 가로 형태로 EX 레지스터만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게 레지스터 포인터라고 베이스 레지스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모드 RM에서 이 SIB도 설명을 넣을까 좀 고민을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RM에서 아까 RM 필드 오퍼랜드를 지정할 경우에는 이게 3이 아닌 경우에 이 SIB가 추가로 필요하거든요. 이 RM 값이. 이 RM이 위로 올라가 보면 3비트잖아요. 3비트 33비트니까 네, 맞네요. 이거를 지금 설명할 필요는 없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주절주절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가장 첫 번째 명령이 OP-코드 1바이트로만 이루어진 명령이에요. 그래서 0에서 5라는 녀석이 디스어셈블을 하면 뭘로 표현되냐.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는 OP-코드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OP-코드 테이블은 이렇게 OP-코드도 1바이트도 있고 2바이트도 있고 3바이트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일단 1바이트 OP-코드에 대해서만 다룰 텐데 모든 1바이트 OP-코드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찾고 싶은 것은 0에서 5입니다. 0에서 5를 찾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렇게 표를 따라가서 5가 있는 곳까지 찾아갑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첫 번째부터 0부터 카운트해서 0, 1, 2, 3, 4, 5 여기가 이제 가로 여기에 해당되는 5가 첫 번째 4비트에 해당되는 5가 가로치기고 뒤에 있는 5 부분이 이제 세로치기죠. 0, 1, 2, 3, 4, 5 이렇게 해서 일단 5로 가로만큼 5로 카운트하고 0, 1, 2, 3, 4, 5 카운트하고 아래로 0, 1, 2, 3, 4, 5 카운트해서 push EBP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디버거에서 확인을 해보면 0에서 5가 찍힌 걸 알 수 있죠. 이 0에서 5를 push EBP로 제대로 해석한 것을 알 수 있죠. 이처럼 OP-코드 테이블을 통해서 아까 제가 OP-코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테이블을 토대로 자세히 보면 이 니모닉 뿐만 아니라 그 add나 move에 해당되는 니모닉 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오퍼랜드까지 다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OP-코드 테이블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일단 오리엔테이션 느낌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 두 번째부터가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move, EBP, ESP 우리는 1바이트 OP-코드에 대해서 그리고 프리피스가 없는 상태에서 맨 처음 바이트가 무조건 1바이트 OP-코드라는 가정을 깔고 하기 때문에 이 8비가 곧 OP-코드가 되는 거죠. 8비를 마찬가지로 찾아보면 8비가 세로로 0, 1, 2, 3, 4, 5, 6, 7, 8 그리고 B가 10진수로 11이니까 쭉 내려가 보면 8비가 8비가 여기 있죠. 무브입니다. 같은 무브라도 이게 오퍼랜드 종류인데 오퍼랜드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GV는 범용 레지스터 값이라고 레지스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제 EX부터 EDI 값까지 CPU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면 범용 레지스터를 좀 아시게 될 거예요. EX부터 EDI까지 이메일 값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EV는 이제 더블 워드나 워드형. 지금 모르셔도 상관없고요. 자, 이제 OP 코드가 뽑아져 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런 식으로 뽑아져 왔죠. 자, 이거 8비가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이제 이 C가 이 C 설명이 조금 힘든데요. 아까 제가 대충 설명한 것처럼 보이는 모드 RM 있잖아요. 이 모드 RM에서 봐야 하는데 이 C를 한번 변환해 보겠습니다. 2바이트, 이진수로 변형을 하면 자, 이 C를 변형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아까 제가 설명드린 모드 RM에 때려 박으면 여기다 때려 박으면 똑같이 여기는 일단 2비트가 오죠. 그러니까 11이 오고 뒤에는 3비트가 오니까 여긴 3비트가 오고 마찬가지로 여긴 RM이 3비트가 오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요.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바이트인 모드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RM 필드가 가리키는 오퍼랜드 타입을 지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값이 1인 경우 모두 1인 경우에는 레지스터 오퍼랜드. 자세히 보면 여기 이 값이 모두 1이죠. 그러니까 레지스터 필드라고 판단이 났죠. 3을 제외한 모든 값은 이제 필요 없고 어쨌든 여기는 이제 레지스터로 결정이 났죠. 그리고 그 뒤에 3바이트 해석을 해야 하는데 3비트는 101입니다. 그 101이라는 것이 사실 보면 레지스터 아이디거든요. 그 여기를 보시면 레지스터 값마다 좀 고유한 숫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EX 경우에는 모드가 111의 경우에는 RM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레지 OP RM 레지 여기가 아닌가? 혹시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캡처가 제가 이북으로 잠깐 공부하고 이북으로 잠깐 참고하려 했는데 이게 혹시 검은색으로 뜨지 않는지 이북 내용이 다행이네요. 이북 내용 잘 보이시죠? 제가 설명을 잘 못하다 보니까 좀 책을 많이 참고해야 할 것 같은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필드는 모두 1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레지스터 오퍼랜드의 식별에 사용이 됩니다. 이 모드는 모두가 3인 경우 1인 경우 변이하면 상관이 없죠. 근데 뒤로 가보면 RM 값을 보면 저도 이게 강의하는 입장에서 완전히 숙지를 못하다 보니까 RM 값을 아까 보면 100이 나왔죠. RM 값이 RM 값을 보면 여기가 이제 아까 11, 100 여기에 해당되겠죠. 여기에 해당되고 레지 값은 아까 제가
몇이라 했죠? 레지 값이. 레지 값이 101. 101을 말하면 5잖아요. 100, 5. 5개. 5가 여기에 해당되니까 이렇게 쭉 내리면 0, 1, 2, 3, 4, 5. 이게 참 강사까지 헤매는 경우인데요. 이게 네, 일단 뭐 어쨌든간 오피코드까지 읽고 레지 RM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나중에 차후에 내일까지 이 문서로 다 보강을 해드릴게요. 아이고. 네. 이 두 가지 예제를 준비해 드렸는데 어쨌든간 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피코드에 대한 내용을 오피코드 테이블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네. 뭔가 발표가 여기서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긴 한데 제가 자료를 보강을 해서 드릴게요. 오늘 한 것을 정리하면 오피코드는 원래는 이렇게 6가지로 프리픽스, 오피코드, 무브 RM, SIB, 디스플레이스먼트, 이미디에이트 이 6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는 일단 프리픽스를 빼고 오피코드도 1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가 있는데 우선 1바이트 오피코드에 대해서만 이 표도 사실 1바이트 오피코드만 나타낸 거거든요. 이것만 해도 엄청 많기 때문에 1바이트 오피코드, 프리픽스가 없는 1바이트 오피코드에 대해서만 다루고 뒤에 나머지 네 부분은 다음 주에 그리고 이 모드 RM에 대해서는 보강을 좀 하도록 제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를 마쳤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일단 끝났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실 분이나 아니면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시면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크는 일단 끄도록 하겠습니다. 저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디스어셈블러 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네. 코드를 해석하실 때 네. 저희가 이제 만들면서 진행할 때 선형 수입이에요? 재규신해예요?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제작을 할 거냐면 첫 바이트부터 끝까지 계속 읽어요. 그래서 선형 수입. 예, 선형으로. 제기를 하기에는 제가 뭐 아직 실력도 부족하고 아시다시피 좀 헤매는 아직 이해를 못해서 좀 많이 헤맸잖아요. 예, 선형으로 아마 거의 뭐 선형으로 확정이 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